주로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애들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세율 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그룹이 있어요. 1그룹. 그게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우리가 배웠던 종합소득세 세율 있잖아요. 그게 적용돼요. 1그룹 부동산. 물론 다주택자다 그러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어쨌든 부동산은 누진세율. 자, 2그룹이 있어요. 그게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은요. 10%에서 30% 사이에 단일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 또는 20% 때로는 30%. 일반적으로는 20%나 25%가 적용 많이 돼요. 중소기업의 아주 소액주주만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보다는 세금이 더 싼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는 최고세율이 42%니까. 최고세율이 뭐 한 1억 얼마 벌면 최고세율이잖아요. 지금 이쪽이 되게 높은 거야. 이쪽 훨씬 더 싼 거야. 세 번째는 파생상품이에요. 이 파생상품은요. 배당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은 우리 법이 양도소득세로 가세요. 주가지수 관련. 그래서 일단 주가지수 관련. 국내 파생상품과 해외 파생상품을 다 섞어서 계산해. 섞어서. 국내 파생상품은 낮에 하면 국내 파생상품이고요. 밤에 하면 국외 파생상품이에요. 실제가 그래요. 전세계 파생상품 시장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개장했으면 국내고요. 국외는 밤에 하면 국외야. 진짜로. 그리고 세율은 10%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파생상품 과세 안 하다가 근래 와서 과세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예 과세 안 하다가.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만. 원래 파생상품은 너무너무 많아요. 종류가. 수천 수만 가지야. 너무 많아. 근데 그중에서 딱 하나만 과세하는 거예요.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만. 자,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분양권이라고 들어봤죠? 그게 대표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토지, 건물, 그리고 건물에는 구축물도 포함하고, 그래서 읽어보면 실생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게 단독주택을 팔았다, 아파트 팔았다, 상가 팔았다, 땅 팔았다, 건물 팔았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가보면 소득세법은 이러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권리로 인한 권리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뭐냐? 거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소위 말하는 아파트 분양권, 딱지 이런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까지 얘기해요. 결국 이것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양도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다 함께 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말은 그냥 한번 여유되면 읽어보시면 돼요. 주식 있죠, 주식. 선생님, 주식은 과세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건 대주주가 아닌 이상 과세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주식 샀다. 그러면 양도세 안 내는 거예요. 대주주가 아닌 이상. 대주주가 되는 건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15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아래는 과세하지 않아요. 근데 애플 주식 가지고 있다. 구글 주식 가지고 있다. 스타벅스 주식 가지고 있다. 양도세 내야 돼요. 국내 주식만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국외 주식은 다 과세해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줄을 볼게요.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의 맨 끝에 보면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문단 주권상장법인. 그래서 주권상장법이라는 게 유가증권시장 코스피라고 들어봤죠? 그게 일반적인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코스닥 들어봤죠? 코넥스라고 들어봤어요? 이런 것들 얘기해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와 소액주주가 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만 과세해요. 그래서 장내에서 양도하면 과세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자기가 팔 수 있죠. 그게 시장 장내에서 파는 거예요.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팔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장 외에서 파는 거예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비상장 주식은 다 과세 대상인데요. 박근혜 정부에 와서 거기 KOTC라는 걸 만들었어요. 걔들도 때로는 과세되지 않는다.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요. 점차 과세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 자산 있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우리 배웠어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래서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이지만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 전부 부동산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럼 기타 자산은 어디에 세율이 오는 거예요? 여기 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기타 자산은.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이거예요. 내가 땅이 하나 있어요. 땅이. 땅을 넘기면 여기로 가잖아요. 그때 고민을 했어. 이렇게 하는 거지. 법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토지를 여기다 넣는 거야. 그리고 이 주식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의 땅이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얘는 회사 넘긴 거야? 땅 넘긴 거야? 땅 넘긴 거잖아. 이런 걸 부동산 주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경우엔 주식의 세율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기타 자산으로 가서 여기 적용받는 거예요. 근데 보통 회사가 토지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있는 거야. 부동산의 비율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겨야 되고 한 주만 넘기는 게 아니라 뭘 넘겨야 돼요? 50% 이상 넘겨야 돼요. 왜? 경영권을 넘겨야 된다고. 경영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더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의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나 과점주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골프장이나 스키장 하는 회사들은요, 한 주만 넘겨도 다 과세. 왜냐면 그거 자체가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이나 스키장 하는 회사는요, 전체 자산 중에 80% 이상이 부동산인 경우는 한 주만 넘겨도 과세하고 주식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취급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희 아는 후배 회계사가 있어요. 어떤 애가 젊은 애가 양도세 신고하러 온 거예요. 100억 정도 벌었습니다. 100억 정도. 주식 팔아요. 이해하시겠죠? 아무 생각 없이 이걸로 갔던 거예요. 이걸로. 보통 회사 넘기면 부동산 주식은 드문 거니까. 근데 이 친구가 공장을 차린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장부상에 부동산이 51% 정도 됐던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주식이 된다고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세율이 이걸로 바뀐다고요. 이걸로. 잘못 어드바이스 한 거죠? 난리가 났지. 그쪽에서. 그래도 법이 그렇다니까 이거 내는 거지. 더 큰 일이 생긴 거야. 얘는요, 분기에 한 번씩 신고하는 거야. 분기. 얘는 분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2달 있다 신고하는 거야. 시간을 놓친 거야. 뭐가 돼요? 무신고가 되는 거야. 가산세 12억 나왔습니다. 12억 가산세. 그럼 납세를 소송하는 거야. 소송해야 돼. 이해하셨죠? 그럼 전문가가 잘못했으면 가산세 절반은 무조건 물어줍니다. 법원 가면 거의 절반 돼요. 절반. 무조건 나와. 이해하시겠죠? 반은 맡긴 사람도 책임 있다 보는 거야. 잘못 만난 거지 뭐. 어쨌든 6억 물어줘야 돼.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잘못하면 자기가 전문가가 된 게 재앙이 돼요. 재앙. 늘 얘기하는데 재앙이 된다고. 젊은 나이에 여러분 6억 토해내려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죠? 쉬운 게 아니야. 근데 그 친구들이 생각을 잘못해. 이게 수수료 한 150만 원인가 200만 원 받았다고 하던데 저 같은 사람한테 오면은요. 일단은 1000만 원 이상 무조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시작도 안 해. 어떻게 보면 이거 만약에 주식이잖아요. 그럼 계산하기 되게 쉬워. 되게 쉬워. 진짜 10분이면 해. 뭐 10분 일하고 뭐 100만 원, 150만 원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라면 금액에 맞는 걸 받아야 돼. 무조건 1000만 원 내놓으라고 해요. 안 그러면 안 한다 그래. 왜냐면 리스크가 크잖아. 리스크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다음에 검토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그게 전문가거든. 저 같으면 무조건 1000만 원 이하면 하지도 않아요. 아예 손도 안 돼. 손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주식이냐 아니면 기타 자산이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넘기세요.
그래서 거기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과점주주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 그 법인의 주식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 대상 주식은 주식이 아니라 기타 자산이다. 흔히들 이를 부동산 주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란 자산 총액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걸 얘기하고요. 과점 주주라는 건 지분율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법에서 과점이라는 말은요, 국어 그대로 해석하면요, 반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 잘 생각하면 50% 초과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규정만 50% 이상이에요. 유일하게. 다른 법에서 과점 주주는 무조건 50% 초과예요. 여기만 유일하게 50% 이상이에요. 그 다음 문단을 볼게요. 부동산 주식을 일반 주식과 따로 떼어내어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적용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의 세율보다 낮아요. 따라서 거주자가 직접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법인의 현금을 출자하여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조세 회피를 하고자 하는 유인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적용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부동산처럼 적용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요. 법인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세요. 법인으로 아파트 사는 법. 몇백 개 있을 거예요. 몇백 개.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자, 아파트를 사는데요. 개인으로 사면 우리나라 지금 대출 규제가 되게 심하죠. 법인으로 사면 대출 규제가 다 풀려. 법은 다 개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는 거야. 두 번째는요. 아까 다주택자들 어떻다고 했어요. 중과세율 적용된다고 그랬죠? 세율이 막 62%까지 올라가. 법인으로 사면요. 다주택자 적용이 안 돼. 이게 다주택자 중과세 세율이 법인은 잘 안 돼. 그럴 수도 있죠. 내가 개인인데 한 채 있어요. 한 채 더 사고 싶은데 다주택자 중과될 수 있잖아요. 그럼 법인 만들어서 사는 거야. 그럼 그 다주택자 중과가 안 된다고. 엄청 많이 그렇게 하는 거야. 정부에서도 이런 거를 좀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요즘 어마어마하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아, 나도 법인으로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택은 공공재야, 공공재. 너무 남의 거 뺏어서 잘 살라고 하지 말고 어쨌든 엄청 많이 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과다법인 이게 제도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좀 더 빡세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파생상품 있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들 과세하고 있더라.